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달, 4월 달이 지나가고, 5월 달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또 주식 시장, 5월 달 주식 시장이 개장이 되는데요. 주요 주간 일정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월 2일, 내일 중국, 영국, 대만, 홍콩 증시는 휴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50인 이상 모임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나머지 경우에는 일단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이브, 또 다른 걸그룹이죠. 르세라핌, 컴백 예정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뭐 한국, 유럽, 배터리 데이라고 또 있는데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국내 기업의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 진출을 위한 한국과 유럽의 배터리 데이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롯데칠성 뭐 실적 발표 그리고 카카오페이 실적 발표가 있고요. 5월 3일 화요일 중국, 일본 정시 휴장입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 그저 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가 됩니다. 카카오페이 또 조심들 하셔야 될 듯 하고요. 카카오뱅크 실적 발표 그리고 하이브 실적 발표, 카카오 게임즈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서 가장 중요하죠. 미 FOMC의 회의 결과 이제 4일 날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4일 오후 2시에 일단 금리 인상 예보가 발표가 됩니다. 5월 달 일단 최소한 0.5% 부분인데 일단은 가능성은 0.5%가 제일 높고요. 뭐 자이언트 때 뭐 0.75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5월 달은 0.5 정도 빅스텝, 그리고 6월 달 내지 7월 달 정도에 0.75 자이언트 스텝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다음 주에 또 가장 큰 이슈 부분이죠. 그리고 뭐 스코넥 보호 예수, 이지트로닉스 또 보호 예수 물량이 또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4일 날 일단 러시아의 디폴트 부분 또 공식적으로 또 발표가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뭐 러시아 디폴트 건 일단은 시장에 뭐 미리 다 알려진 악재 부분 그리고 약간 선택적 디폴트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내 시장에서는 뭐 염려하지는 않는 듯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실적 발표 예정 부분이고 뭐 실적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실적도 안 좋았죠. 그래서 카카오 실적도 좋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5월 5일 목요일 어린이날이죠. 국내 증시는 휴장이고 미국은 1분기 비농업 부분 소동 노동 생산성 장정치 부분이 발표가 되고요. 또한 조금 중요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됩니다. 5월 6일 금요일 부분 뭐 큰 이슈 사항은 없고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큰 이슈 금리 인상 금리 인상 0.5 빅스텝이냐 0.75 자이언트 스텝이냐 일단 그 부분 그리고 양적 긴축 쪽에 대한 규모 부분 있죠. 뭐 시장에서는 950달러 정도를 뭐 양적 긴축에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망치 수준에서 나온다고 하면 뭐 큰 무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조금 더 공격적인 양적 긴축이 진행된다고 하면 또 금리 인상권으로는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반등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양적 긴축 규모가 더 공격적이라고 하면 또다시 약간 주식시장에 또 하락세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 정시 전망, 우리 국내 정시는 악재는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실적은 우리 국내 정시 지금 현재까지는 견조하다라고 하면서 코스피 밴드를 2630에서 27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긴축 우려 이미 우리 시장에는 반영이 되었다. 그리고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익 추정치 늘어난 종목에 주목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 코스피 2630에서 2750까지. 근데 아무튼 그죠. 지금 미국도 중요하지만 중국이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부분으로 봉쇄 조치가 더 확대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좀 중요한 부분이 또 중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고요. 일단은 5월 3일에서 4일 열리는 5월 FOMC 이후 단기간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현재 시장에 반영된 수준보다 공격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지수 반등 가능성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후 예정된
4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에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부분이랑 일단은 중국 부분. 네, 주간 추천주, 실적 지속성에 관심을 갖자라고 하면서 삼성 SDI, 삼성물산, 삼성전기 등에서 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첫째 주 주간 추천 종목, 삼성바이오로직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시연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또 좋은 소식들이 있죠. 또 삼성바이오에 비해서 이제 연결 매출로 이제 잡히는 구조 부분이고, 그리고 삼성 SDI, 기아, 뭐 삼성물산, 삼성전기, 삼성 SES, 포스코케미칼, 삼성화재, KT, 기업은행, 현대글로비스, SK바이오팜, 현대오토에버, 신세계인터내셔널, 컨텐트리 중앙 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죠, 아직까지 좀 대형주 장세는 아닌 부분이고,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 또 급락을 했던 상황이라서, 아무튼 투자 부분은 조금 그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듯 하고요. 화이자의 코로나 치료제 감염 초기 승인의 효과가 기대 이하다라는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상 때는 그죠, 뭐 90%였나요? 뭐 80%대 90%뭐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상황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처방이 되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기대 이하였다고 합니다. 화이자에서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가 성인들의 감염 정상으로의 확대를 효과적으로 막아주지 못한 것으로 최근 실시된 임상에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화이자는 팍스로비드가 성인이 가족을 통해 감염되었을 때 초기에 치료 효과가 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팍스로비드 그죠? 12세 이상 고위험군들에게 지금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 5일 동안 치료제를 사용했을 경우 위약을 투여받은 것과 비교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32%밖에 감소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0일 동안 사용했을 경우 37%라고 하고요. 통계상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존에 뭐 임상 2상까지만 했죠. 2상 결과가 워낙 좋아서 3상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임상 2상 결과까지가 뭐 90%에까지 중증화율을 막아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뭐 거의 32%, 10일 동안 37%, 거의 30%대 부분입니다. 우리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랑 비교하면 그죠? 레키로나주도 임상 후 그 환자들 결과 그때 분석 결과가 나왔었죠.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70%대로 알고 있습니다. 70%대로 알고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화이자는 30%대 부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항체 치료제 효과랑 경구용 치료제 효과랑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부분을 볼 수 있겠죠. 조금 결과론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죠. 레키로나주 오미크론에 대한 효과만 있었다고 하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경구용 치료제 효과, 임상 효과 부분 수준에서 거의 절반 이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팍스로비드는 다른 치료제에 비해 병원 입원 없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강점으로 알려져 왔다. 특히 정상 5일 내 사용할 경우 입원이나 사망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어서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죠? 결과를 보니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실시되는 가운데 팍스로비드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튼 기대 이하, 너무 이하입니다. 그죠? 임상 결과상으로는 뭐 89%대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30%대가 나왔습니다. 남아공에서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차 대유행 가능성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확진자 수가 다시 늘고는 있지만, 다시 늘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치명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겨울에 접어드는 남반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지난 2주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해 5차 대유행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전체 확진자 수 다시 약간 겨울철로 다가오니까 늘어나는 상황이긴 한데, 뭐 백신 접종의 면역에다가 그리고 치명률이 약한 변이이다 보니까 그렇게 뭐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싱가포르에서 BA2, 네,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더 빠른 또 BA2 뭐 121 변이 두 건 자체가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실험 자료가 없지만 백신 접종률은 높아서 우려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스텔스 오미크론은 불린 BA2보다 전파력이 20% 정도 높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오는 오미크론 세부 계통 네, 변이가 싱가포르에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건이 확인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직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치명률에 대한 부분은 아직 뭐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네. 아무튼 전파력이 20%더 높은 또 다른 변이가 출현했다는 또 이야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남아공 사례도 부분도 나왔고 그죠? 변이는 계속 속출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가을 또 겨울철 접어들 때 또 재유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간 상승률 1위는 네, 1위 테마 헬스케어라고 합니다. 헬스케어의 테마가 주간 상승률 1위가 된 게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때문입니다. 셀트리온 삼형제는 10%대 강세에서 헬스케어 섹터가 한 주간 6% 내외로 급등하며 주간 수익률 상위권을 기록했다. 필수 소비재로 분리돼 금리 인상기에 방어주의 면모를 보이는 헬스케어 섹터의 특성이 강세를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해서 방어주 면모를 보이는 헬스케어 섹터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조금 상승률 가장 높게 된 이유 지수 상승은 셀트리온 삼형제가 견인했다 해서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대부분 한 10% 가까이 또 급등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의 강세는 새 정부 바이오 헬스 분야 지원 소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5일 한국 바이오 헬스 기업들이 도약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병원, 기업, 관련 부처가 협업하는 제약 바이오 혁신위원회를 신설해 바이오 헬스 특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죠. 그래서 이게 큰 또 호재였고 그죠. 두 번째 부분 그 다음날 나온 우리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유플라이마 미국에 일단 특허 합의했다는 부분도 또 한몫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죠 아직까지는 기대감 3사 합병에 대한 약간 기대감 부분도 또 한몫을 했죠. 네, 블록버스터 돌아보기에서 우리 오리지널 레미케이드 잡는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램시마 그죠? 유럽에서는 점유율 54%대로 알고 있고 미국에서는 점유율 22%대 해서 1년 사이에 급증을 했죠. 말 그대로 오리지널을 지금 잡아먹고 있습니다. 얀센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레미케이드 2020년 매출 전체 의약품 중에서 20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 특허가 만료가 되자마자 그죠? 바이오시밀러들이 많이 나왔죠. 셀트리온 우리 퍼스트 무버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이 램시마 유럽 점유율 2위 미국 점유율은 네 램시마 유럽 점유율 1위 미국 점유율은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램시마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레미케이드 부분, 얀센, 그죠? 바이오 시밀러 부분으로 일단 매출 자체도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단 뭐 전체적인 네, 바이오 시밀러 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 우리 램시마 SC, 램시마 IV에서 램시마 SC 피아 주사용으로 만든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네, 말 그대로 약간 블록버스터 맞죠? 네. 그리고 또 약간 퍼스트 무브로서 또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우리 네 국내에서 그죠? 이제 연내에 아바스틴 바이오 시밀러가 출시가 됩니다. 네, 제품명은 베그졸마죠. 베그졸마가 이제 연내에 미국, 유럽, 뭐 국내 등에서 지금 출시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네, 아바스틴 바이오 시밀러 뭐 1, 2위가 암젠의 모바시 부분이랑 화이자의 지라베버죠. 그래서 그 두 개가 뭐 주로 큰 이제 바이오 시밀러인데 미국에서 세 번째로 FDA 승인 받은 네, 알림시스의 네, 베바시주밥 말리라고 하는 또 세 번째 바이오 시밀러가 또 FDA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4월 달에 네, 4월 달에 승인을 받았다고 해요. 알림시스의 네, 베바시주밥 말리 해서 암젠의 무바시, 화이자의 지라베버에 이어서 조금 또 알림시스의 베바시주밥 말리가 미국에서 세 번째 FDA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죠 경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그래서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기존에 미국에서는 그죠 네 암젠의 무바시가 48%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화이자의 지라베버가 28%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서 바이오시밀러 점유율 대략 한 76%대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세 번째로 미국의 아까 보셨던 알림시스의 베바시주밥 말리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쟁사가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이박 아까 말씀드린 거죠. 암젠, 화이자, 밀란, 베링걸, 인겔하임, 삼성 바이오에피스, 뭐 센터스, 셀트리온 그리고 여기에 없는 알림시스에서 경쟁자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회사에서 기본적인 전략 부분은 그죠. 원가 경쟁력을 앞세워서 좀 시장에 빨리 침투하겠다라고 뭐 그런 전략 부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원가 경쟁력이 얼마나 높은지는 물론 또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죠? 회사 관계자만 알겠죠. 일단은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일단 그죠? 경쟁자들이 일단 워낙 많고 그냥 단순하게 보면 경쟁자들이 일단 워낙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암젠의 무바시가 48%대 그리고 화이자의 지라베브 28% 그리고 아까 FDA 승인받았던 알림시스의 베바시주밥 말리 또 있는 사항이죠. 그 후발주자로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일단은 뭐 잘 팔리면 그죠. 잘 팔리면 원가 경쟁력을 앞세워서 잘 팔려야 되겠지만 그리고 잘 팔리기를 희망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조금 큰 기대는 조금 하지 않는 게 일단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U 부분 기존에 약간 퍼스트 무버 바이오시밀러들이 시장 점유율을 일단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세 번째로 FDA 알림시스 FDA 승인을 받았던 또 기사 내용이 있었던 사항이었죠.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 1일 첫 출발 1월 날씨는 매우 좋네요. 일단 또 기분 전환하시고 또 화이팅 하시면서 또 5월달 새로운 한 주 내일 또 잘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